말레이시아 선택한 이유요? 솔직히 내 아이를 키우면서 느낀 진짜 장점은 노후 자금 태우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연세대학교까지 갈 수 있었던 비결을 좀 공유해 줄 수 있나요? 그래, 네가 마음대로 해봐라고 했었던. 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이 자리를 좀 마련했는데요. 사실 제가 제 아이를 말레이시아 국제학교에 지금 보내려고 하는데 사실 제가 궁금한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말레이시아 국제학교 교육 시스템에 뭐 IB, A레벨, 그리고 뭐 미국식, 영국식 이런 것들이 좀 많아서 그런데 혹시 이런 거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말레이시아는 여러 가지 커리큘럼 학교들이 많기는 한데 지금 본인의 아이가 아직 많이 어리잖아요. 그래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는 커리큘럼을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그 다음에 뭐 미국제, 캐나다, 뭐 영국, 호주 학제가 있기는 하지만 초등학교까지는 커리큘럼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유학비가 일단 만만하고, 학비가 만만해야겠죠. 학비가 만만하고, 그 다음에 거리가 가까운 게 좋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한국에 있는데 저희 아이를 보통 몇 살 때쯤 말레이시아로 보내는 게 좀 좋을까요? 어차피 PD님 여기서 장기간 있을 거잖아요. 네, 그죠? 맞아요. 짧게 있으면 안 돼.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네. 일단 장기간 있는다고 하면 어릴수록 좋아요. 어릴수록이면은 대략 유치원 때 오면 사실은 국제학교 적응이라던가 영어 부분에서는 크게 신경 쓸 게 없기 때문에 장기간 유학이라고 하면 어리면 어릴수록 좋고, 만약에 단기간으로 한 2년에서 3년 정도 한다 그러면 초등학교 한 3학년? 3학년부터 6학년 사이. 그래야 한국어도, 한국 그 학교 공부도 좀 익숙해지고 다시 한국으로 귀국했을 때에 또 좀 적응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한 3학년부터 6학년 사이에 오거나, 아니면은 난 장기간 뭐 10년 이상 말레이시아에 계속 거주를 할 거다 하면 어리면 어릴수록 좋죠. 그러면은 이사님, 제가 알기로는 이사님이 여기 유학원을 20년 넘게 지금 이렇게 운영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솔직하게 네. 그러면 말레이시아 유학의 장점은 지금 어떤 게 제일 크다고 좀 생각하세요? 말레이시아의 장점. 말레이시아는 뭐 솔직히 얘기하면 장점은 되게 많죠. 학비대가 다양하니까 내 예산에 맞는 학교를 선택할 수도 있고, 한국이랑 또 가까우니까 뭐 한국의 장점과 말레이시아 장점을 좀 다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그 장점도 좀 있고, 학제도 좀 다양하고,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 맞는 좀 학제 국제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좀 많다, 이런 장점이 있는데, 솔직히 내 아이를 키우면서 느낀 진짜 장점은 대학이에요. 왜냐하면 한국이 교육이 힘든 건 사실은 대학교 입시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말레이시아는 대학교 입시 방법이 너무 많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미국 학제 프로그램, 그 다음에 영국 학제, 그 다음에 IB 학교, 그리고 캐나다 학제, 호주 학제. 그래서 이게 한 나라에서 이렇게 모든 나라의 대학교 입시 제도를 누릴 수 있는 게 사실은 말레이시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한다면, 한국은 그냥 딱 정해진 코스 요리예요. 그래서 그 코스대로, 정해진 코스대로 그거를 이수해내지 못하면 약간 학생이 좀 낙오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 실제적으로 한 문제 차이로 등급이 갈리고, 그 등급이 갈리면 내가 지원할 수 있는 학교도 완전히 좀 차이가 크게 나는 좀 그런 거라면, 말레이시아는 조금 뷔페 같은, 그래서 우리 아이의 식성에 따라서 조금 입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 이 선택권이 굉장히 큰 메리트예요. 근데 이제 나처럼 또 PD님처럼 말레이시아에 좀 장기간 거주하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장점이 될 건데, 한 2, 3년 정도 유학을 하신다고 하실 경우에는 국제학교 선택이 좀 선택권이 폭이 크다. 그 다음에 좀 인종차별이 없다. 한국이랑 좀 가까워서 부모님이랑 아빠랑 좀 소통하기가 좋다. 요런 게 좀 장점이겠죠? 그러면은 말씀해주신 대로 한다면은 저희 아이가 만약에 한국 교육에 좀 적응을 만약에 못한다고 한다면은 뭐 말레이시아의 국제학교에 보내는 게 좀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겠네요. 사실 뭐 유치원, 초등학교 요 학생들이 한국 교육에 적응을 못한다? 사실 이런 개념은 사실 없고요. 우리 아이가
조금 경쟁적인 환경에서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좀 경쟁적인 환경에 놓였을 때, 난 저 친구보다 좀 잘해야지라는 이런 성향의 학생들은 한국 교육이 맞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조금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 교육 체계이기 때문에 맞을 수는 있는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경쟁에 노출되는 걸 조금 힘들어하거나 아니면은 좋고 싫어하는 게 좀 확실한 친구들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과목과 싫어하는 과목이 좀 확실하거나 되게 학습형인 친구들이 있고 학습형이 또 아닌 친구들이 있는데, 요런 좀 유형이 확실한 친구들은 말레이시아 국제학교에 오면 자기 유형대로 좀 학교를 선택할 수 있으니까 좀 장점이 있죠. 그러면은 사실 저도 그렇고 모든 부모님들이 아무래도 제일 걱정을 하는 게 이제 뭐 아이의 공부도 공부지만 그래도 1년에 이제 들어가는 생활비나 아니면 학비나 이런 금액 부분이 조금 많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국제학교 학비랑 생활비 포함해서 1년에 대략 어느 정도로 좀 예상하면 좋을지. 말레이시아는 학비 선택의 폭이 되게 커요. 그래서 나는 정말 굉장히 절약형으로 정말 극도의 효율을 생각해서 오겠다라고 하면 연간 학비 뭐 한 800에서 1000만 원, 그 다음에 주거지도 한 80에서 100만 원, 요렇게 하면 연간 월세하고 국제학교 학비만 한 2000 정도 안에서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나는 조금 학비 예산이나 교육비 예산이 조금 여유로워. 이렇게 되면 뭐 사실 연간 학비는 한 3,500에서 그 다음에 주거지도 뭐 월 200에서 300 정도 한다고 하면 뭐 연간 한 6,500 이상도 가능해요. 그래서 말레이시아는 정말 초절약형부터 정말 많이 쓰겠다 하시면 얼마든지 또 많이 쓸 수 있는 이런 유학 계획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비 예산을 정말 잘 짜셔야 되고, 그 다음에 조기 유학 과정에서 제가 어머님들하고 상담할 때 항상 하는 얘기지만 노후 자금 태우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 학교를 초등학교 때는 엄청 좋은 학교를 사실 보낼 필요는 솔직히 얘기하면 없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까지는 내가 보낼 수 있는 예산에서 한 60% 정도로 책정을 해서 학교들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과정에서 너무 좀 잘한다 하면 그때 조금 욕심을 내서 학비를 조금 올려보시는 것도 좀 괜찮다고 봐요. 그럼 제가 듣기로 이사님 따님도 말레이시아 국제학교에 다니셨다고 들었어요. 네네. 근데 처음에 혹시 말레이시아를 선택하신 이유가 좀 있을까요? 말레이시아 선택한 이유요? 저는 선택권이 없었죠. 왜냐면 남편이 이제 말레이시아에 이미 이제 발령을 받아서 나와 있는 상태였었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해서 이제 말레이시아에 왔고, 사실 아이가 어릴 때는 미국으로 갈까도 사실 고민을 좀 했었어요. 근데 남편이 이미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미국에서 6년 정도 이제 생활을 하면서 미국의 좀 장단점을 좀 잘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말레이시아랑 비교를 좀 했을 때 인종차별이 없는 부분, 그 다음에 외국인임에도 정말 좀 자리 잡기가 좀 좋았다는 거, 그리고 한국이랑 좀 가깝다는 거,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좀 말레이시아에 정착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아주 좋았어요. 그러면은 지금은 따님은 국제학교를 졸업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지금은 어디 대학교에 다니고 있을까요? 지금은 한국에서 연세대학교를 다니고 있고요. 아니, 그럼 말레이시아 국제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의 연세대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연세대가 한국에서도 되게 명문대인데 그렇죠. 혹시 그렇게까지 여기 국제학교를 나와서 연세대학교까지 갈 수 있었던 비결을 좀 공유해 줄 수 있나요? 아까 말레이시아 유학의 장점이 대학이라고 했잖아요. 사실 대학 가는 방법이 워낙 많기도 하고, 또 저의 직업이 좀 직업인지라 따로 막 공부를 시키지는 않았었고, 대학 갈 수 있는 방법은 많았었고, 그 다음에 저의 그 교육관이 할 놈이 한다의 교육관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할 놈이면 열심히 할 것이고, 공부가 성향이 아니면 이 친구가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저희 아이한테 약속한 건 딱 하나예요. 학교는 성실하게 간다. 학생의 본분을 지킨다. 그 다음에 학교에서 주는 숙제는 다 한다. 그리고 본인이 선택한 과목은 내가 선택한 과목이니까 B상 받는다. 싫어하는 과목은 오케이 인정. 여기까지가 이제 저의
우리 아이를 터치하는 기준이었고 나머지는 거기까지만 하면 본인이 좀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했었어요. 이게 말레이시아 국제학교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대학 갈 수 있는 방법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아이를 막 이렇게 너 이만큼 해야 돼, 이만큼 공부해야 돼 막 이렇게 하지 않아도 좀 아이한테 어느 정도 맡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다행히 아이가 그 안에서 좀 잘 해줬고 그 다음에 학교를 다니면서 본인이 한 9학년, 10학년, 그러니까 고등학교 진입하는 시점에 본인이 하고 싶은 전공을 다행히 좀 찾아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학교를 목표를 잡았었는데, 아이가 선택한 학교는 사실은 말레이시아 국제학교 다닌 친구들은 한국 대학보다는 세계 명문대 쪽으로 사실 관심이 훨씬 많기는 해요. 왜냐면 내가 가고 싶은 전공의 학교 중에 가장 탑인 학교가 어디지? 이제 이 질문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 아이도 본인이 가고 싶은 미디어 관련 전공 중에 런던 예술대학이 가장 탑 대학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대학을 중심으로 준비를 했었고요. 또 저는 또 한국 아이니까 한국 대학을 좀 가보는 것도 좋겠다 해서 연세대도 같이 지원을 해봤는데 다행히 두 학교에서 좀 좋은 결과를 받았고 아이가 한국에서 한 번도 살아본 경험이 없어서 연세대를 가서 한국에서 좀 한번 살아보자 라는 이제 목표로 연세대를 결정하게 됐죠. 그러면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레이시아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네네. 확실히 그럼 보는 폭이 조금 이렇게 넓어지겠네요. 그쵸.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좀 여러 나라의 대학 입학 준비를 할 수 있다 보니까 동일하게 세계 여러 나라 대학을 기준으로 봐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대학만 보지 않아요. 한국처럼 한국 대학 안에서 싸우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전공을 본인이 정하면 그 전공 분야에서 세계 대학 순위를 검색해서 어느 대학이 가장 탑 대학인가를 먼저 찾거든요. 그렇게 해서 목표 대학이 굉장히 높습니다. 세계 대학 순위 안에서 찾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보는 눈은 좀 훨씬 넓어진다고 보고 실제로 나의 동기나 나의 선배들이 정말 세계 명문대를 가는 거를 보기 때문에 한국 대학 안에만 묶여 있지는 않아요, 사실은. 네. 확실히 그게 장점이라면 엄청 큰 장점이네요. 그렇죠. 왜냐면 실제로 내 친구나 내 선배들이 뭐 옥스퍼드를 가기도 하고 뭐 런던 대학을 가기도 하고 뭐 싱가포르 대학이라던가 정말 뭐 시드니 국립대라던가 이런 세계 명문대를 가는 걸 보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하면 이렇게 갈 수 있구나라는 거를 실제적으로 체험을 하니까 목표점이 좀 높기는 해요. 네. 아이를 이제 대학생까지 이렇게 키우셨는데 그러면 학부모로서 이제 이런 유학생활 이제 아이 유학생활을 직접 경험해 보니까 이제 이건 정말 잘했다 좀 싶은 게 좀 있을까요? 이거 정말 잘했다 하는 거는 솔직히 얘기하면 놔둔 거. 그러니까 간섭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너무 간섭하고 싶죠. 왜냐하면 나는 직업이 이거기 때문에 이 친구가 2학년이 됐을 때 어느 정도 해줘야 된다라는 걸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간섭하고 싶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대학 가는 방법은 워낙 많았어서 아이가 스스로 좀 선택하고 스스로 선택한 거를 좀 책임지는 연습을 시켜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간섭을 하거나 하지 않았고 정말 중요한 대학 입시를 준비할 때도 사실은 그냥 이 친구가 하는 대로 맡겨놓고 좀 지켜본 거. 그게 좀 저는 나름 정말 잘했구나 하는 게 사실 중간에 이 친구가 계속 잘했던 건 아니고요. 중간에 나 이거 A레벨 너무 어려워서 때려칠 거야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래 네가 때려친다면 때려쳐도 돼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속으로 좀 걱정을 많이 하긴 했는데 다행히 엄마가 때려치라고 얘기했잖아요. 때려치라는 얘기를 듣고 이 친구가 이게 우리 엄마를 믿고 있다가는 내가 대학도 못 가겠구나 라는 좀 위기감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본인 스스로의 과정을 좀 고민하고 고민해서 내린 결론을 본인이 좀 책임지고 하는 그런 연습들을 내가 같이 있을 때 좀 시켜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서 정말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중간에 그 과정을 그만두고 싶다고 했을 때도 사실은 정말
이를 악물고 그래 네가 마음대로 해봐라고 했었던 그 순간이 저는 사실 잘 참았다. 이건 정말 잘했다. 만약에 그때 그 친구가 정말 다른 과정을 선택해서 정말 A레벨 그만두고 다른 과정을 선택해서 했더라도 아마 잘 선택해서 스스로 잘 했을 거라고 좀 믿음이 있었어서 네. 그 부분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말레이시아 유학에 관심이 좀 생겨서 유학을 준비하는 부모님들에게 네네. 좀 어떤 점을 좀 제일 조심해야 되거나 아니면 좀 준비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유학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상담하시면 가장 걱정하시는 게 영어 레벨을 걱정을 하세요. 아이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이거를 많이 걱정하시는데 저는 사실은 말레이시아는 영어를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오면 영어는 사실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간의 문제일 뿐이지 뭐 6개월, 뭐 보통 1년이면 아이들이 다 적응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저는 부모님께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예산이 넘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교육이고 내 자녀의 문제이기 때문에 학교를 실제로 보시다 보면 여기서 조금만 더 하면 좀 더 좋은 학교를 보낼 것 같은 저도 엄마이기 때문에 그 심정은 너무 잘 이해는 하나 그렇게 해서 조금만 더 하면 하다 보면 유학비가 예산을 쉽게 벗어나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게 처음에는 뭐 조금 벗어난 것 같은데 유학이 1, 2년에 끝나지 않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2, 3년 계획으로 오셨지만 아이가 너무 잘하면 이게 장기간 유학으로 바뀌기도 하고 하는데 이때 유학 예산을 벗어나 있으면 좀 많이 힘들어 하세요. 실제로 그런 케이스들도 많고요. 나는 한정된 자원이고 그 안에서 유학 예산이 너무 벗어나 있으면 이게 나중에 부모님들 간에 불화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 아이한테도 약간 그런 압박이 갈 때가 있어요. 내가 너한테 어느 정도 쓰는데 지금 너는 그만큼의 성과를 왜 보여주지 못하니? 라는 이런 조금 압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있으시면 그 예산을 철저하게 지켜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유학생활 내내 좀 부담이 덜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좀 여유가 있어야 좀 즐길 수가 있기 때문에 예산은 벗어나지 않게 조심하시면 좋겠어요. 예산 벗어나는 게 너무 쉬워요. 국제학교들을 이렇게 답사하시다 보면 여기 학교가 조금 더 좋은데 연간 한 5, 600만 더 하면 이 학교를 보낼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그럴까? 이렇게 하고 하세요. 근데 이게 학교도 이렇게 결정하시고 집도 조금 더 하면 내가 좀 더 마음에 드는 집으로 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예산이 벗어나는 게 정말 순식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말레이시아에서 생활을 해보시다 보면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들이 더 많기 때문에 초기에 세우신 예산을 벗어나지 않게 조심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럼 예를 들어 자동차 매장에서 마이비 사러 갔다가 이제 포르쉐까지 사고 나오는 그런 느낌인가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이게 차라리 자동차는 한 번 사고 나면 그런데 유학비는 이게 매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꾸기 쉽지 않고요. 그래서 초반에는 조금 마음에 안 들더라도 예산을 조금 확보해 주시고 아이가 정말 잘하고 정말 좀 투자할 만하다 하면 그때 조금 레벨업 해 주시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어요. 저도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저도 초등학교까지는 정말 학비 한 연간 600만 원 정도 되는 학교를 보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이한테 조금 필요하다 할 때 학비가 조금 비싼 학교로 전학을 시킬 수도 있으니까요. 예산은 좀 철저하게 지켜주시는 게 좋긴 합니다. 네, 그럼 대부분 부모님들이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말레이시아 가면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아니면은 뭐 공부는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제일 많을 텐데 혹시 그런 부모님들에게 조금 조언해 주시고 싶으신 말이 좀 있으실까요? 요거 연령대별로 좀 달라요. 유치원이나 초등 저학년은 다 적응 잘 합니다. 오히려 아이의 적응보다 어머님의 적응이 조금 더 필요할 정도로 아이들은 유치원이나 초등 저학년 때는 너무 적응 잘 해요. 왜냐면 콘도마다 수영장 있죠. 뭐 학교에서도 뭐 학업량이 많지 않고 하기 때문에 초등 저학년까지는 잘 하고요. 초등 뭐 한 4, 5, 6학년은 아이 성향에 따라서 적응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좀 외향적인 학생들은 좀 빠르게 적응하고요. 내향적인 학생들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고요. 중학생 이상은 본인이 원할 때 데리고 오셔야 돼요.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왔다 하면 네, 쉽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대별로 좀 다르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궁금했던 거 이렇게 몇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감사합니다. 혹시나 만약에 더 궁금하신 이제 네. 뭐 질문들이 있으면 이제 저희 댓글에 만약에 남겨주시면은 혹시 거기에 이제 댓글까지 해서 같이 답글을 달아주세요. 네, 학부모님 입장에서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들은 댓글 남겨주셔도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